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4교시 태도 변화 이론의 마케팅 전략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3교시 때 태도 변화에 관련된 이론들을 좀 살펴봤잖아요. 먼저 봤던 게 균형 이론이죠. 균형 이론을 이용한 우리가 균형 이론이 뭐였어요? 그 3요소 중에 어느 한 군데가 좀 불균형하게 된다라면 좀 긴장이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니까 어떤 좀 안정적인 그런 걸로 이제 변화되기 위해서 태도가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균형이 있는 모델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균형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 그 불안감을 갖다가 항상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호감이 가는 광고를 갖다가 선정을 해버리는 거죠. 호감이 가는, 내가 좋아하는, 호감 간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 호감이 가는 광고 모델을 선정하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돼버린다라는 거죠. 호의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하이모, 이덕화라는 그 배우인데요. 요즘으로 치게 되면 유재석 같은 그 정도의 인기를 그때 당시에 지금 한 20년, 30년 전에는 근데 이 모델이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근데 젊을 때서부터 그래가지고 이 가발을 쓰고 나온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과감하게 그 인기 많은 이 양반이 하이모가 이제 가발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모델을 됨으로써 어떤 하이모의 매출이 상당히 올라갔었죠.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높았던 호감도가 많았던 MC였거든요. MC 그런 걸 보실 수 있는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죠. 이 유재석이 지금 같은 경우에 1등 비타민이라는 광고인데 이렇게 호감이 가는 다들 어떤 뭐라 그럴까 스캔들이라든가 그래도 안 좋은 이런 거 전혀 없이 정말 호감이 가는 배우를 사용함으로써 선정을 함으로써 이 배우들로 인해서 제품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호의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저절로 되겠다. 자, 그러면은 바꾼 소비자가 배우를, 이 X가 이제 보통 배우나 중고인이나 제품의 속성이라 그랬잖아요. 이 호감이 가는 걸 하게 돼요. 이 호감이 가는 배우가 좋아하고 이 사람도 좋아하다 보니 이것도 좋아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태도 변화를 갖다가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소비자가 제품을 결국엔 좋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것이 이제 광고 모델을 이용한 균형 이론이죠. 또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일단 설득적 메시지. 그러니까 이번에 속성인 거죠. 아까 말했듯이 소비자가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의 속성을 바람직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제품 바람직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제품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속성을 어필하는 거죠. 바람직한 속성을. 그래서 대표적인 광고가 이거죠. 최초로 서울우유는 제조일자를 기재를 하면서 뭐죠? 신선도가 자신 있었던 거죠. 신선도를 갖다 알려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제품의 속성을 끌어올린 거죠. 제품의 속성, 신선. 그전에까지는 다른 우유들은 신선도를 갖다가 얘기하는 제조일자를 기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만, 그냥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잖아. 근데 언제 만들어진지 제조일자를 함으로써 신선도를 갖다 알려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제품의 호감도도 당연히 끌어올리는 이런 전략이 펼치는 게 설득적 메시지. 즉 설득적 메시지는 뭐야? 제품의 속성을 갖다가 바람직한 속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이었던 거였죠. 이게 바로 균형 이론. 불균형된 상태에서 균형된 상태로 바꾸기 위한, 그래서 안정감을 찾고 신뢰감이나 이런 걸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치성 이론은 이제 우리 균형 이론에서 발전되지만 요소들 간의 강도의 크기에 따라서 약한 태도, 요소들 간의 약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태도가 변화된다. 그렇죠. 균형 이론을 같이 넘어가요.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으로 넘어갈 땐 약한 강도.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인기가 많은, 호감도가 아주 높은, 그렇잖아. 인기가 많고 호감도가 높은 배우 광고 모델을 이용한 전략을 펼쳐야 되겠죠. 설득적 메시지도 당연하겠죠. 설득적 메시지도 당연히 일치성 이루어서 설득력이 강해야 돼요. 설득력이 강하게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전문가를 사용하는 거죠. 전문가들을 사용. 이렇게 역사 교육의 전문가라는 설민석이라는 배우를 선정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박사라든가 어떤 교수님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러한 전문성을 뛰어난데 이분들이 설득력이 강하죠. 왜? 신뢰성을 갖고 있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득력이 강한 메시지를 갖다 전달하는, 더더욱 그러니까 배우도 단순한 게 아니라 호감도가 높은, 인기가 높은 배우를 써야 된다. 그래야지 약한 태도를 없애버리고 강한 태도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인지 부조화 이론이에요. 근데 인지 부조화는 두 개의 상충된 내가 지각하고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요소들이 상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편함을 내가 느끼는 거. 이게 인지 부조화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각하고 있는 부조화가 생긴 거야. 이랬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근데 이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건 어떡하냐? 인지 부조화가 생겼으니까는 불편하죠. 갈등이죠. 긴장이죠. 이러면 어떻게 내가 태도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세 가지가 이게 해결 방법 원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선택하지 대안이 장점이 있을 경우에 선택한 대안이 장점이 있어요. 선택하지 않은 대안이 내가 선택한 것도 좋지만 선택하지 않은 대안도 있는데 그게 장점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생기는 불편한 거죠. 아 저걸 선택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A 선택했는데 B도 장점이 좀 있기는 한데 말이야. 이런 불편함 이게 부조화에서 생기죠. 이건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한 대안이 나쁘지 않다. 내가 선택한 대안이 아주 합리화 좋은 거다. 라고 합리화되겠네요. 이럴 땐 광고는 소비자 선택이 옳다고 강조를 해주는 거야. 너의 선택이 옳아. 너의 선택이 맞는 거야. 다른 것도 좋은 건 있지만 이 선택이 난 너한테 더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건 제가 잠깐 그 사팔 하나 놓는데 보쌈은 괜찮아. 살코기와 야채니까 이거 합리화시키는 거죠. 응? 나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먹어야 되는 살코기를 보쌈을 먹어야 되는 나의 선택. 그거에 대해서 샐러드만 먹어야 되지 않나. 내가 살찌지 않기 위해서 이걸 갖다 합리화시키는 이런 거 방법이죠. 그래서 요걸 이용한 게 닥터유죠. 왜? 과자를 먹으면 살을 찐단 말이에요. 칼로리가 높으니까. 그렇지만 닥터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칼로리가 아주 적은 과자입니다. 그래서 맛있게 즐기십시오. 라는 걸 어필하는 닥터유라는 과자가 있었다는 거죠. 요거는 그러한 부조화를 먹음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살찌는 어떤 이런 불편함을 없애버리는 걸 만드는 인지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펼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태도와 다르게 행동을 한 거예요. 캄보디아 앙코르 패키지 여행을 갔다 왔어. 나 원래 패키지 여행 별로 안 좋아해. 왜? 패키지 여행이 안 좋은 이유가 뭐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패키지 여행이 안 좋은 이유들은 뭐 그거죠. 어떤 자유스러움이 없다. 끌려다녀야 된다. 뭐 쇼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자유여행 갔다 온 나의 행동에 대해서 장점을 내가 이번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패키지를 이용했어야 돼. 내가 시간이 없어서 비행기, 뭐 호텔, 차량, 가이드, 내가 일일이 공부 좀 해서 이렇게 안내서 이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또 비용도 아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패키지 여행 괜찮네. 그렇게 나쁘지 않네. 가이드가 상당히 있으니까 되게 편안하네. 이런 식으로 장점을 부각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패키지 여행은 항상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적인 시간 노력을 아껴주는 거고 비용도 아껴준다. 그 다음에 가이드나 이런 게 훌륭하다. 이런 패키지 여행이 이게 장점이잖아요. 그거 장점을 부각시키는 광고 전략을 펼쳐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불일치 정보에 노출되었어요. 내가 이거 패밀리 레스토랑을 다음 주에 가기로 했는데 오늘 가기로 내일 가서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그 뭐 서비스가 안 좋다는 이런 정보를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싫어하는 정보를 접한 거야. 이러면서 불편하겠죠. 이거 괜히 해야 되는 내가 취소가 될래나? 또 페널티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부조함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스스로 그것도 약간의 합리화 개념입니다. 이젠 좋아졌을 거야. 레노베이션 했잖아. 직원들도 많이 저기가 됐겠지. 그동안에 이런 불편함이 있었으면 가게가 이제 문 닫았겠지. 레스토랑이. 그럼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좋아졌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해나간다 라는 것이 이게 부조화에 따른 저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자기지각 이론이죠. 우리가 자기지각 이론이라고 했어요. 우리 책에 보게 되면 푸딘더 도어라고 써 있어요. 이 푸딘더 문간에 발들여 놓기라는 건데 이게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심리학 이게 뭐냐면 행동의 변화를 통한 개인의 태도가 변화되는 거죠. 행동의 변화를 통한 내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다시 그 행동을 합리화시키면서 그 행동을 이제 굳히게 되는 거죠. 이게 푸딘더 도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론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큰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 이제 집이 있습니다. 근데 사고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60km 이하로 달리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설치할 수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집에 한 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다가 광고 문구를 좀 달아야겠다. 안전 광고 문구를. 근데 자기 집을 좀 가려야 돼요. 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하겠죠. 광고 문자 다는 거. 그래가지고 처음엔 가가지고 여기 사고가 좀 많이 나는데 여기 좀 크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야를 가리시니까 조그만 이런 광고 문구 좀 여기 앞에다가 좀 달아놓으면 안 되겠으면 대문 앞에다가 현관문에다가 조그맣게 그러면은 이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크게 뭐 나의 시야를 이렇게 가리는 것도 없고 저기 한 것도 없고 그려놓읍시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느낌을 받느냐, 재밌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 그걸 다뤄놓게 되면서 생활하다 보면 나는 공공의 일을 위해서 사고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의 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 나 이렇게 해줬어, 이번에 뭐 서울시에 나와서 이렇게 해줬어 했더니 사고가 좀씩 주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나 아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고서 좀 지난 다음에 가서 이러는 거죠. 이 앞에 가서 크게 좀 광고를 좀 확실히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광고를 좀 크게 하면 확실히 이제 사고가 완전히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있었잖아요.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원래 싫어했거든. 응? 내 시야를 가리는 거. 그 다음에 흔쾌히 이거를 그래 나 맞아. 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부터 이런 광고 안내 문구를 달게 허용을 해줬다, 집 앞에다가. 그래서 시야가 가려도 그걸 허용을 하게 되는, 즉 태도가 변화가 된 거죠. 원래는 싫어했어요. 나의 시야를 가리는 거를. 그러나 시야를 가려도 된다. 나의 행동을, 지난날의 나의 행동을 보니 조그만 문구를 달아놔서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래서 그걸 변화를 통해서 이 행동이 된다, 유지가 되는 거죠. 요거를 마케팅 전략에 이용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제품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브랜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가격 할인을 좀 많이 해요. 가격을 싼 맛에 사게 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좀 저렴하게 사게를 하게 돼서 그 제품의 좋은 점을 형성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성을 만들어서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게 한다는 거죠. 단 할인폭이 너무 크게 되면 제품이 좋아 저기 하기 보자 그 싼 맛에 그냥 사버려 가지고 일시적인 태도가 만들어질지 모르니까 그 가격폭도 적절하게 조율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좀 주의할 점은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자기 지각 이론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하나 이제 사례가 있는데, 뭐 호프집에서 왜 뻥튀기를 주느냐? 여러분들 호프집 가면 뻥튀기 주죠. 이게 마케팅 전략인데, 뻥튀기 주는 이유, 뻥튀기를 먹으면 자꾸 갈증이 느껴요. 갈증이 느끼면 맥주를 더 시킵니다.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맥주집에는 매운 안주가 많다. 매운 안주를 먹어야 어떻게 맥주를 더 많이 마신다. 그리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걸 많이 하지 못해. 자꾸 시끄러우니까 얘기가 끊겨요. 그럼 또다시 맥주를 많이 마신다. 이게 마케팅 전략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또한 그 음악도 종류가 필요해요. 음악도 종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음악의 종류가, 음악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클래식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와인을 즐겨 먹는다. 와인을 되게 잘 먹어. 그러나 빠른 음악일 때 와인을 안 먹는다. 그래서 그 와인을 파는 레스토랑과 맥주를 파는 레스토랑의 음악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의자도 있느냐 없느냐, 마트 같은 게 일부러 의자가 없는 거죠. 빨리 사갖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쇼핑센터도 음악이 빠르면, 느리면, 없으면 다르다는 거죠. 음악이 없으면 100초 동안 머물러 있던 게 음악이 있으면 좀 빨라요. 90초. 음악이 이제 느린 음악이면 아예 110초. 막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에 따라도 체류 시간도 달라진다. 먹는 줄이도 달라지고 먹는 양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패스트푸드는 음악이 똑같이 나오지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의자가 불편하죠. 패스트푸드는 의자가 편하지 않습니다. 빨리 먹고 가야 된다는 걸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마케팅 사례인 거죠.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론 배웠죠. 사회적 판단 이론. 어떤 기존에 있던 태도가 나의 레퍼런스 기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기준을 만드는 기존의 태도, 고관여와 저관여의 소비자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어떤가? 이 고관여 소비자들은 특징적인 게 상표를 평가할 때 말이죠. 상표를 평가할 때 고려하는 속성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죠. 되게 많고 그거를 평가를 되게 많이 한다라는 거야. 많이 하고서는 세워진 나의 기준적인 태도란 말이에요. 거기다 보니까 그다음 다른 대안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수용 영역이 좁다라는 거죠. 다른 대안들이 이제 들어오기 힘든 거야. 당연히 대안 수도 적을 수밖에 없죠. 영역이 적으니 들어올 대안의 수도 적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한번 정해진 기존의 태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되게 적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관여 소비자들은 어때요? 평가수가 처음부터 적은 거죠. 별 관심이 없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용 영역이 어떤 정보든 다 받아들이는 거죠. 대안도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도. 그러다 보니 상품 전환에
경우의 수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대상자는 수용 영역의 메시지를 하는 마케팅 전략. 그래서 동화 효과를 유발하는 거고요. 이 고관여 소비자는 하나를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고관여 소비자는 대조 효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정보 전달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명료하고 정확하게. 이건 과장된 고관여 소비자라든가 고관여 제품은 과장돼선 절대로 안 된다. 정확하게 명료하고 신뢰성이 있고 호감 가고 설득적인 광고를 해줘야지만 돼. 안 그러면 다 대조 효과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되고, 다음엔 정교화 가능성의 모델은 이것도 마찬가지 고관여와 저관여와 굉장히 관계가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 이 모델도 같잖아요. 고관여 소비자는 뭐예요? 고관여 소비자는 많은 대안을 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중심적인 아주 부각된 아주 중심적인 단서를 가지고 평가를 내리죠. 응? 그래서 중심적인 경로를 통한 단서를 가지고 평가를 내리면서 태도를 형성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확실히 차별적인 특성이 있어야 돼요. 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특성, 제품의 확실한 차별. 이 제품을 이용하면 비제품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아주 차별적인 특성과 서비스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이용하시는 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려야지 효과적으로 된다는 거죠. 이 고관여 소비자는 항상 중심 경로에서 태도를 형성한다. 근데 저관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변 경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경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광고 분위기, 음악, 광고 모델 등 이런 것에 또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고관여 소비자는 이거보다는 메시지에, 정확한 메시지에 차별적인 혜택, 이게 더 중요하지만 저관여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광고 전략을 확실히 여기서 다르게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걸 갖다가 표를 보시면 이게 더 훨씬 더 여러분이 쉽게 와닿을 거예요. 자, 그 뭐냐면 이제 메시지, 저기 광고 모델을 겁니다. 유명인 광고를 사용했을 때, 평범한 광고를 사용했을 때요. 저관여 사용에서는 유명인 광고와 평범한 광고 사이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태도에, 그렇죠?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나 고관여 사용에서 오히려 유명인이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태도가 저관여는 오히려 고관여 사용에서는 평범한 광고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한 혜택이나 편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한 메시지에 대해서도 강한 주장과 약한 주장이 있는데, 이 저관여 상황에서는 강한 주장, 약한 주장의 차이가 별로 없죠. 그러나 고관여 상황에서는 차이가 아주 크게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고관여, 즉 비행기, 항공 같은 것이 고관여 상품이잖아요. 고관여 제품이고, 왜? 비행기에 대한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불안한 리스크가 되게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항공사 모델들은 항공들의 그 모델들은 대부분 보면 평범하죠. 아주 유명 연예인들이 모델을 하지 않는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깔끔하고 평범한 신뢰도를 주는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튜어디스들이 대부분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 고관여 상황에서는 유명인의 광고 모델이 오히려 효과가 더 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칠 때는 이 고관여 상황과 저관여 상황에 따라서 모델을 다르게 사용을 한다. 즉,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균형 이론에 의한다라면 어떻게 해요? 호감도가 높은 유명인, 인기가 많은 유재석 같은 이런 모델을 써야 되지만 고관여 상황에 됐을 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으냐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출석 과제 태도의 구성 요소가 뭐죠? 다차원 개념에서 보는 겁니다.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 개념에서 보게 되면 태도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인 요인 4가지를 내부적인 겁니다. 외부적인 거 아니죠? 4가지 작성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태도 변화의 저항 요인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태도 변화가 정말 힘들다라는 걸 우리가 느꼈죠. 그래서 그런 저항 요인이 무엇인지 작성해서 오늘 밤 12시까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